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늘 새벽 미국 LA에서 폐질환으로 별세했습니다. 그가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쫓겨난 지 열흘 만입니다. 대한항공의 관계자들은 그가 대표이사에서 쫓겨난 후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것이 병세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쩌면 무서운 죽음입니다. 저는 조양호 회장의 죽음에 3개 세력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노조, 두 번째는 언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좌파 정권입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지난 수년간 당한 이 끔찍한 일은 그들이 저지른 잘못보다도 훨씬 커다란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오너 일가도 잘못을 저지릅니다. 많은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언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왜냐, 재벌가라든가 또는 오너 일가의 이 살아온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그것과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일반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 기준, 예의, 인간관계, 타인에 대한 배려, 세상의 밑바닥 일과 섞어 지내는 것, 얽히고 설켜서 서로 같이 살아가는 것, 아니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많이 개선돼야 될 점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이 오너 일가이고 한국의 재벌 문화입니다.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처럼 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들의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어떤 때는 한국의 문화보다도 더한 재벌가의 암투, 갈등, 그런 것들이 재벌가의 담 밖으로 넘어서 이 사회에 알려지기도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가 평범한 개인이든 근로자든 아니면 오너 일가든 그에 걸맞은 방법으로 그것을 문책하고 그것이 교정될 수 있게끔 하며 이것을 사회가 조화롭고 현명하게 처리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잘못보다도 수배의 인격살인을 당했다. 첫 번째, 종업원들에게. 종업원들은 어찌 보자면 전통적인 어떤 이 한국의 기업 개념으로 보자면 종업원들은 같은 가족이요 식구입니다. 이 가족의 가장에 해당하는 존재가 오너 일가라면, 가장이 잘못했을 때, 오너 일가가 잘못했을 때 그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대하는 방법이라든가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며 화합적이며 어떤 지나친 부작용을 가져오지 않는 그런 방안이어야 됩니다. 제가 왼쪽에 사진을 2개를 올려놨습니다. 대한항공의 노조원들이 세종문화관 옆에 있는 계단에서 마스크를 쓰고 조양호 일가를 규탄하는, 그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를 벌인 장면들입니다. 제가 일부러 사진을 2장을 골랐습니다. 위에는 이 비행기 기장들이 기장 근무복을 입고 저런 식으로 이 시위를 벌인 것이고, 밑에는 스튜어디스들이 근무복을 입고 저런 마스크 시위를 벌인 장면을 제가 일부러 2개 골랐습니다. 항공사의 기장들의 근무복, 그리고 스튜어디스들의 근무복은 일종의 그 항공사의 정신과 영혼이 담긴 단순한 근무복이 아닙니다. 단순한 유니폼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이 공장 근로자, 예를 들어 공장 근로자들이 입는 그런 청색의 근무복, 작업복,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공장 근로자들의 작업복들은 그들의 갇힌 세계에서 입고 근무하는 것이지만, 이 항공사의 기장의 저 근무복과 그리고 스튜어디스 유니폼은 자신들의 세계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타는 많은 승객들, 한국인들, 세계인들, 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전 세계에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는 전 세계인들의 눈에 익숙한 일종의 대한항공의 얼굴입니다. 대한민국 국적기 대한항공의 얼굴입니다. 특히 대한항공의 이 옅은 하늘색의 상의와 이 흰색 치마, 그리고 스카피 대신에 이 목에 이 멋들어지게 낸 장식물, 이런 것들은 항공업계에서도 대단히 세련된 유니폼으로 각인되어 있는 대한항공의 자랑이자 얼굴입니다. 많은 세계인들이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저 유니폼을 보고 대한항공을 인식을 하며 대한항공 입고로 저 유니폼입니다. 길거리에서 저 유니폼을 입고 집에 돌아가는 승무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가방을 끌고 집에 귀가하는 이 승무원들, 스튜어디스. 저는 그런 근무복을 볼 때마다, 유니폼을 볼 때마다 대한항공을 생각을 하고 대한항공을 탔던 경험을 떠올리며 대한항공을 타고 세계를 여행했던 추억을 다시 한번 상기하곤 합니다. 너무나 그 유니폼이 눈에 익숙하고 너무나 정이 들어서, 너무나 정감스러워서 대한항공의 저 유니폼들은 영원히 깃든 것입니다. 저런 것을 이 사내의 오너 일가에 항의하는 규탄 시위를 하려면 근무복을 벗고 유니폼을 벗고 자신들의 사복을 입고, 그리고 왜 떳떳하게 얼굴을 내밀지 못합니까? 저런 이상한 혐오감과 공포감을 주는 이 마스크를 쓰고 오너 일가들을 아주 인격모독적인 언어로 규탄을 하고 퇴진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오너 일가가 잘못했기로서니 오너 일가가 이 회사의 어떤 경영상의 커다란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배임이나 횡령이나 커다란 죽을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래서 자신들의 월급이 끊긴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회사가 커다란 경영상의 위기를 겪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잘못, 그들이 반성하고 고치면 같이 화합해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잘못, 이런 잘못을 저지른 오너 일가에게 완전히 저런 식의 살의를 드러냈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 방송에서 끊임없이 저 테이프와 이 동영상을 틀어댔습니까? 조양호 회장의 부인이 그 근무자에게 욕을 해대고 심하게 그를 대하는 이런 장면들, 장녀 조연아 씨가 전 부사장이죠.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 휘말린 조연아 씨가 부부싸움을 하면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언행, 심하게 소리치고 남편에게 소리치고 아이가 듣는 데서 이런 식으로 부부싸움을 하는 동영상을 끊임없이 틀어댔습니다. 기자와 언론인, 방송사 사람들에게 묻겠습니까? 당신들은 부부싸움 안 합니까? 당신들은 부부싸움 때 점잖은 언어, 친절한 말투로 합니까? 부부싸움 때 욕을 해본 경험은 없습니까? 그저 부부싸움 때 한 어떤 여성의 거친 언행을 그저 털어내서 완전히 그 여성을 인격살인해버립니다. 악마로 만들어버립니다. 조현민 전무의 동영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틀어댑니다. 이 좌파 언론,
조양호 회장 일가를 아주 이 대표적인 기득권 재벌가의 상징적인 존재로 지목을 해서 뭐 이런 표현을 쓰면 그렇습니다만 한 명을 아주 대표적으로 박살을 낸다. 그래서 이 재벌이라든가 또는 대기업 문화, 한국 사회의 이런 기득권 세력, 이런 것들을 일종의 악의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적대감을 키워서 그들의 힘을 빼고 어떤 변화를 모색한다. 이런 식의. 세 번째 존재, 이 문재인 좌파 정권. 조양호 일가는 끊임없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자택, 모든 방들, 그 다음에 장녀 조연아 씨의 집, 그리고 대한항공 사무실, 끊임없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평창동 자택 같은 경우는 2번이나 당했습니다. 마지막 급기야는 이 좌파 정권이 국민연금이라는 칼을 동원을 해서 조양호 회장의 목을 내려쳤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을 동원을 해서 소액 주주들과 합쳐서 대표이사 자리를 뺏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슨 커다란 배임이나 횡령 이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경영상의 위기가 닥친 것도 아닌데, 아니 경영상의 위기가 닥쳐도 그 일가가 그것을 극복을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정부 당국의 일터인데, 오너 리스크다, 이 대한항공의 이미지가 실추됐다, 경영상의 이런 것은 커다란 악재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국민연금이라는 칼을 들어서 조양호 일가의 목을 내려쳤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산 운영도 제대로 못해서 적자를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을 하는 이런 처지에 마치 용병처럼 동원이 돼서 무슨 죽을 죄를 진 것도 아닌 경영진을 내쫓는 데에 동원이 됐습니다. 폐륜적인 종업원들, 마스크를 쓰고 저런 식으로 회사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이 오너 일가를 마치 악마요 적으로 돌려서, 주적으로 돌려서 저런 식의 행태를 일삼았던 종업원들, 끊임없이 악의를 TV 스크린에 전파시켰던 언론들, 그리고 이 정권, 참으로 조양호 회장의 죽음이 불쌍하고 무서운 죽음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